이어서 홍희진 대표님의 오늘장 간편주는 어떤 종목 볼까요? 네, SK 하이닉스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특징적인 부분으로 좀 짚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은데 아침에 좀 뉴스가 나왔습니다. 장 시작하고 시장이 조금 흔들리는 모습들이 발생을 했죠. 근데 이제 하이닉스가 한 3% 가까이 급락이 좀 나타났던 모습이죠. 디램 쪽에서 2조 원 가까운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찌라시에서 나오면서 주가가 좀 출렁였는데 다행스럽게도 지금은 뭐 이제 크게 출렁이는 모습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찜찜한 요인들을 분명히 조금 남겨놓은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내용을 간단하게 좀 보시면 디램 쪽, 그러니까 중국 쪽 매출에 대한 어떤 디램 물량에서 2조 원 가까운 손실이 이제 발생할 것이다. 근데 이제 웨이퍼 수량으로 보니까 24만 점 물량이 이제 불량 처리될 거다라고 이제 찌라시가 지금 발표가 좀 됐어요. 찌라시라는 건 말 그대로 이제 찌라시인데 이제 중요한 거는 사측에서는 조금 이런 찌라시가 좀 과장됐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발표를 했고. 근데 이제 긍정적인 부분은 뭐냐면 오늘 이제 외국인들은 그럼에도 이제 매수를 좀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 기관들은 조금 소극적인 좀 대응을 하고 있다.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투심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한 뉴스가 아침에 조금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찌라시를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굉장히 좀 불분명한 흐름인데 네. 찜찜한 요인과 흐름은 괜찮다. 이제 이 두 가지 좀 갈등이 좀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현재로서는 사측에서 조금 손실을 축소시키는 건 아니냐 이제 이런 어떤 생각도 좀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장단에 맞춰야 될지 아무래도 이제 투자자분들이나 신규로 매수하실 분들이 다소 조금 고민이 조금 되실 건 분명하지만 흐름에 조금 맞춰주시는 전략이 아무래도 지금 시장에서 좀 맞지 않나. 자, 이어서 홍희진 대표님의 종목 리뷰도 들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종목 리뷰는 도이치모터스를 좀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네. 사실상 소비재 쪽에 우리가 좀 집중해야 된다라는 좀 말씀을 드렸고요. 도이치모터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BMW나 미니, 그다음에 이제 포르쉐죠. 그다음에 이제 뭐 랜드로버나 뭐 제기어 이런 쪽으로 이제 수입해다 이제 판매하는 이제 업을 하고 있는 이제 그런 기업이죠. 이제 중요한 거는 코로나 때문에 소비가 조금 위축됐었지만 다시 좀 증가하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수입차 중에 점유율이 지금 넘버 2가 이제 BMW고 넘버 1이 이제 벤츠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이 포르쉐에 대한 어떤 성장성이 굉장히 좀 무섭습니다. 그래서 포르쉐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사실상 가장 큰 모멘텀이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포르쉐를 이제 구입하려고 해도 대개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좀 있어야 된다. 이제 이 부분도 우리가 좀 포인트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그림에서 보시면 8,000원이 결국에는 작년에도 못 넘었던 자리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 그 자리에 좀 넘었고 최근에도 이제 한 2달가량 조정을 좀 보였기 때문에 주가는 이제 전 고점 라인을 좀 기대하게끔 좀 만드는 흐름이 아닌가. 그래서 오늘도 한 4% 올랐는데 추가적인 반등, 한 10,000원 선까지는 반등을 1차로 좀 목표치를 좀 설정하시는 게 맞지 않나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 10,000원까지 지속적인 보유 전략 점검 도와드렸고요. 자, 내일장 간판주는 어떤 종목 볼 수 있을까요? 현대리바트 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최근에는 지금 많이 오르지 못했던 섹터, 뭐 자동차라든지 아니면 부동산 관련주들에 어떤 관심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네. 많이 오르는 종목, 물론 원전 관련주가 어제 급등을 했고 오늘 이제 급락이 좀 나오는데 이런 어떤 매매보다는 좀 꾸준한 어떤 상승을 원하시는 분들도 좀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포인트를 맞추셔야 될 거는 전 세계 부동산 가격이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좀 포인트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지금 보시면은 1분기 평균이 한 15% 정도, 그러니까 지금 15년 만에 가장 지금 높은 상승률이 좀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물론 이게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장이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어떤 부분들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리바트 같은 경우는 종합가구회사죠. 뭐 가정용, 사무용, 빌트인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영향력이 있는 기업인데 중요한 부분은 1분기 실적이 발표된 이후에 조금 쇼크가 좀 나왔어요. 네. 어닝 쇼크가 좀 나왔지만 주가는 오히려 그거를 좀 극복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추세가 꺾일 거면은 실적이 안 좋게 나왔으면 빠져버리는 게 일반적인 흐름인데 주가는 오히려 버티면서 다시 재차 상승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즉 산업 자체가 지금 꺾이지 않고 있다는 거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분기 실적은 좋지 않았지만 기대감은 여전히 좀 있다라는 거고 산업에 대한 어떤 성장성, 그다음에 미국 쪽에서도 부동산 관련주의 흐름이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라는 거 우리가 좀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건설 관련주죠, 뭐 건설사, 뭐 건자재, 그다음에 리모델링이라든지 이런 쪽도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좀 좋습니다. 이제 그런 흐름에서 봤을 때도 기대감이 좀 여전히 좀 유효하다. 그러니까 차트 보시면서 간단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최근에 보시면 오히려 이제 고점 돌파한 종목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뚫을 수 있는 종목에 대한 관심도 우리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작년에 고점을 좀 만들었고요. 현재로서는 가장 강한 저항대가 21,000원에서
22,000원 라인이거든요. 근데 이제 고점 돌파하기 직전까지 왔습니다. 그럼 한번 여기서 고점이 돌파가 될지 말지는 좀 지켜봐야겠지만 시도 자체는 좀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 좀 포인트를 맞추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관들이나 외국인도 최근에 매수가 다시 조금 증가되고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그동안에 조금 쉬었기 때문에 가격 부담이 크지 않다라는 거. 그다음에 실적 대비 주가도 밸류상 부담이 그게 크지 않다라는 부분에서 봤을 때도 우리가 이 부분은 포인트를 맞춘다면 전고점 라인 23,000원 정도까지는 1차 목표지로 좀 설정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손절 라인, 박스권 하단 자리 17,800원 이 자리가 이탈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이제 뚫을 수 있는 종목, 그다음에 뚫린 종목도 물론 중요하긴 합니다. 하지만 돌파 시도가 나올 수 있는 종목에 지금 시장에서 좀 포인트를 맞추신다면 조금 더 편하게 보일 수 있는 시장이 아닌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